119 신고 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9 신고 앱을 이용하여 응급 상황을 어떻게 알리고 신고한 다음에 어떻게 대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119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119에 전화를 걸어서 나의 위치를 알려주고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위치를 항상 정확하게 알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 따라서 전화를 할 수 없거나 말을 할 수 없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9 신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걸지 않아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19 신고 앱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응급 상황인지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메시지 앱에다가 나의 위치를 입력하고 우리는 보내기만 누르게 됩니다.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구조 요청이 가고 나에게 잠시 후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안내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 플레이 스토어를 누릅니다. 플레이 스토어 화면이 열리면 상단으로 이동한 다음 검색어 입력 부분을 누릅니다. 하단으로 이동한 다음 키보드를 이용해서 119라고 입력하고 돋보기를 눌러 검색합니다. 119 신고라는 앱이 검색되고 오른쪽에 설치를 눌러 진행합니다. 만약 설치 버튼이 오른쪽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금 아래 부분을 봐서 설치 버튼이 있나 찾아보고 설치를 누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됨이라고 표시되고 오른쪽에 설치 버튼이 열기 버튼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열기를 눌러 앱을 실행해도 되지만 지금은 열기를 누르지 않고 하단으로 이동해서 홈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홈 화면으로 빠져나오면 119 신고 아이콘을 찾아서 누릅니다. 119 신고 앱에서 내 연락처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허용을 누릅니다. 다시 119 신고 앱에서 전화를 걸고 관리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허용을 누릅니다. 119 신고 앱에서 내 기기 위치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항상 허용,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거부가 있는데 위에 있는 항상 허용,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119 신고 앱에서 기기에 사진, 미디어, 파일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허용을 누릅니다. 모든 권한을 승인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Yes를 누릅니다. 다시 한번 119 신고 앱을 누릅니다.
조금 전에 이용약관 화면으로 바로 열리지 않고 홈화면으로 빠져나가서 119 신고 아이콘을 누르고 다시 이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바탕화면에서 119 신고 아이콘을 찾은 다음에 눌러 다음 화면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약관 화면이 표시되면 화면을 위로 올려보면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두 읽으셨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네모 부분을 눌러 체크 표시합니다. 하단으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GPS 활성화 화면이 팝업 창으로 열리면 여기에서 Yes를 누릅니다. GPS 활성화 화면이 모두 표시되는 건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환경 설정에 위치 부분을 설정하는 데가 있는데 그 위치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GPS 활성화 팝업 창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 부분에서 위치 항목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누릅니다. 그러면 색깔이 파랗게 바뀌고 이제는 위치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환경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왼쪽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 화면으로 돌아오면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해서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119 신고 서비스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119 신고 메인 화면입니다. 가운데를 보면 해당하는 신고 내용을 119로 전송하세요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화재 신고, 오른쪽에는 구조 구급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화재 신고를 누릅니다. 메시지 입력란을 보면 주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앞의 과정에서 위치 부분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메시지 입력란에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지금은 누르지 않겠습니다. 119 신고 앱에서 구조나 구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조 구급 신고 메뉴를 누릅니다. 메시지 입력 부분에 주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앞의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환경 설정 중에 위치 부분을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여기 메시지 입력란에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었습니다. 확인하고 보내기를 누릅니다.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르지 않겠습니다. 119 신고 앱은 전화를 걸지 않고 문자로 화재 신고를 하거나 구조, 구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화재 신고든 구조, 구급 신고든 3번 정도만 누르면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 신고 접수하기 전에 119 신고라는 아이콘을 찾아서 한번 눌렀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화면이 열리면 화재 신고 메뉴를 눌렀고 자동으로 메시지 입력란에 내가 있는 위치 주소가 입력되고 보내기만 눌렀습니다.
이렇게 3번의 동작으로 메시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앱입니다. 구조 구급 신고도 화재 신고와 마찬가지로 3번의 누르는 동작으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처음에 바탕화면에서 119 신고 아이콘을 눌렀고 지금 이와 같은 화면이 표시되면 두 번째로 구조 구급 신고를 눌렀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메시지 입력란에 내가 있는 주소가 입력되어 있어서 보내기 버튼만 눌렀습니다. 이렇게 119 신고 앱은 문자로 화재 신고나 구조 구급 신고를 하는 앱이지만 현재 이 화면에서도 전화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하면 동그라미 안에 전화기와 119 글씨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릅니다. 화면 하단에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팝업 창이 열리면 왼쪽 메뉴이든 오른쪽 메뉴이든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한 번만 또는 항상을 눌러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여기에서는 T전화를 선택하고 한 번만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키패드가 있는 화면이 열리면서 위에 119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전화 걸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통화를 원하는 통화 버튼을 눌러야 119로 전화가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겠습니다. 119 신고 메인 화면에서 하단으로 이동해 보면 메인 화면 소방안전 익히기 환경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방안전 익히기 메뉴를 누릅니다. 소방안전 익히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바로 아래쪽으로 소화기 사용법,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을 눌러보겠습니다. 소화기 사용법 화면이 열리면서 그림과 함께 순서대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법 이외에도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비상구 이용 안내, 공동주택 피난시설, 각각의 메뉴를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화전 사용법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소화전 사용법 메뉴 화면이 열리고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순서대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19 신고 앱은 전화를 걸어서 신고할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119 신고 앱을 실행한 다음에 문자로 신고하시면 편리하고 빠르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한 이후에는 나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반드시 받으시고 그 다음 상황에 대처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수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걸려오는 전화를 꼭 받아주시고 실수로 신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